일단은 이제 교과서 위주의 체험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아이들마다 또 취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말이죠. 예, 인터넷에 보면요, 학년별 체험학습 장소라고 검색만 하시면 추천할 만한 많은 장소가 나옵니다. 네. 제가 또 인터넷에 올린 글도 있으니까요. 그냥 교사들의 체험학습 장소 혹은 뭐 교사들의 자녀 교육 체험학습 장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막 그런 가볼 만한 곳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께서 보시는 또 이 생각은 이러시고 어머니께서는 다년간 나름대로 이제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이제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다른 어머니들께? 일단 그 체험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체험지에서 어떤 체험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체험지에 대한 이제 기본 정보, 휴관일, 그리고 체험 내용을 좀 미리 알고 가셔서 어머님이 어떤 체험을 한다는 거를 아시면 아이들에게 미리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할인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휴가지가 미리 결정된 경우에는 근데 뭐 좀 난감하잖아요. 예, 휴가지가 만약에 결정되셨으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휴가지 근처에 있는 박물관이나 아니면 유적지 같은 데를 미리 한번 근처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동선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그걸 깜빡하셨다면 자가 운전을 통해서 그 여행지로 가실 때 마지막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그 고장 근처에 있는 유적지를 상세하게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 브로셔가 휴게소마다 있습니다. 그 휴게소에 가셔서 그 인포메이션이라고 안내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이제 브로셔를 이렇게 하시면 그 안에 이제 체험학습 할 만한 곳의 사진이라든가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운전이 아니라 기차 혹은 뭐 비행기라든가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에는요, 그 역 근처에 혹은 역 내에 그런 브로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일단 많이 이렇게 가져오시면요, 차 안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또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소금 그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저희 딸이 미술을 참 좋아해서 집에서 맨날 그렇게 막 모래놀이, 뭐 소금놀이, 반짝이 놀이해서 온 식구들이 다 반짝이에요, 온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집에서 하면서 엄마가도 스트레스 받고 애도 마음껏 못하느니 차라리 그런 걸 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런 쪽으로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게 바로 이제 내 아이의 특성에 맞는 체험학습 장소 선정인데요. 만약 내 아이가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미술에도 이제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회화도 있고 조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조소 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도자기 체험 같은 것을 한번 하면 좋습니다. 만약 학년이 좀 높다면요, 그냥 도자기 만들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문양을 새겨본다든가 유약을 바르고 삼감 기법까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만약 그 아이가 미술에 대해서 내 아이가 별로 관심이 없다 싶으면 박물관에서 하는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와 같은 것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데려가 보시면 아이가 미술과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아빠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과 체력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놨어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아빠 힘들어요, 그만 가요 이러면 솔직히 좀 그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버님? 예, 그렇죠. 이제 사실 이게 그 어른들끼리만 다녀도 여행 가서는 좀 힘들 수가 있고 힘들다 보면 약간 짜증도 나고 뭐 짜증 내고 이러다 보면 즐거운 여행을 망칠 수 있는데 특히 애들이랑 갈 때는 더 힘들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주변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찾아놓고 중간중간 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쉬엄쉬엄 가고 그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자꾸 어른한테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지쳐서 나중에는 같이 안 다니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맛있는 집을 일단 다 알아놓고 금강산도 식후경 아이들에게 좀 에너지도 넣어주시면서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또 어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그것까지 굉장히 재밌게 잘 경험을 했는데 학교 과제로 보고서를 써야 된다든가 어디를 갔다 오면은 당연히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뭔가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그걸 다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안 해봐서 그런지 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놀았는데 나중에 네. 생각해보면 이게 나중에 우리의 뭐 학교 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이걸 좀 잘해봐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이걸 좀 준비하면 체계적으로 머리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체험학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꼭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학교에 체험학습 계획서를 내고 체험학습을 다녀왔다면 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에 다시 제출해야만 출석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양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학교에서 만들어준 기본적인 양식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좀 더 창의적으로 덧붙이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체험 활동 칸에는요. 아이가 활동한 활동 사진을 이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아이에게 특히 더 유익한데요.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출력을 하시거나 인화를 하셔가지고 네. 여기에다 붙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 있는 이 체험학습 보고서는 여기 독립문공원과 아파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나뭇잎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붙여놓은 겁니다. 겉으로 보시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나뭇잎을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수집하는 것도 체험학습 보고서로서 좋은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그것도 잘 해놨네요. 아니 저렇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들춰보면 그 기억이 다시 나고 공부 다시 한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제출용으로만 말고요. 네. 사실 이게 다녀온 것도 굉장한 추억이고 예, 예. 나중에 생각해보면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가 되는데요. 예,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좀 오랫동안 좀 보관하고 싶은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좀 꾸미고 싶은 네. 그런 욕심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어떤 자료를 한 번 보고 그냥 지나치기엔 좀 아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요, 현장에서 얻게 되는 결과물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기 전에 그 지퍼백이라고 하는 예, 그 예. 투명해서 안에 보이는 그런 큰 지퍼백을 하나 준비해서요, 아이에게 그런 걸 하나 건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모으게 되는 것들을 그 안에 담으라고 하세요. 네. 뭐 그게 휴게소에서 얻은 지도나 관광 안내 브로셔일 수도 있고요, 입장권이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먹은 신용카드 영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은 다음 나중에 여행 후에 돌아와서 체험 활동으로 종이에 붙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느낀 점을 쓰고 아이도 거기 밑에다가 부모님이 쓴 느낀 점을 보고 자신도 느낀 점을 한번 써보는 것도 참 좋고요. 네. 만약 경제관념이 좀 부족한 아이라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입장권과 같이 지출했던 자료들을 종이에다가 다 붙여보게 한 다음에 그쵸. 이번 여행 동안 얼마나 썼는지 한번 계산해 볼래?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요. 그러면 다음 여행 때 아마 막 사달라고 조르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마 훨씬 줄어들 겁니다. 경제관념에도 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그 어머니께서 그러시잖아요. 입학사정관제 생각을 하면 이걸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네. 이게 기쁜 여행이 좀 굉장히 좀 스트레스처럼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정말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예, 사실 입학사정관제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할 때 그 학생의 적성과 흥미, 특기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트폴리오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들에게는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앞으로 중학교에 올라가서 천천히 준비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고 뭐 추억에 남기고 뭐 이런 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좀 저 윤서나 정우처럼 아직 어리니까. 어린 친구들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남겨야 될지 어머니께서도 조금 고민이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쓰는 거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트라든지 가족 신문을 만들거든요. 네. 가족 신문을 만들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 간의 그 의견이라든지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이게 네. 체험학습 가족신문 제 1호. 저 글씨는 누가 쓰는 거예요? 네? 글씨는 누가 쓰는 거예요? 다 저희 딸아이가 쓴 겁니다. 야. 그래서 글씨도 많이 늘고 생각도 많이 늘고 그렇게 되겠네요. 신문사 하나 내도 되겠는데요.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디를 갔다 왔었는지 지도도 붙이고요. 그 네. 사진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아이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지도 이건 뭐예요, 어머니? 경복궁에 다녀와서 경복궁에 가는 그 곳을 지도로 그려본 거예요.